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형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이론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 실시간으로 하기도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논술형을 보기 직전에 이런 영상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자료를 보는 것보다 더 이런 문서적인 자료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논수령에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논수령이 이제 얼티밋 프리스비, 우리가 했던 얼티밋 프리스비이기 때문에 이 얼티밋 프리스비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요 가운데 프리원이라고 써 있는 요 프리원이라고 써 있는 회사 이름이에요, 사실. 프리원이라고 써 있는 요 디스크가 현재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는데 이 날아가고 있는 이 디스크엔 이렇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쉽게 얘기하면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 앞뒤 뭐 이렇게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힘이 각기 다른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일단 우리가 이거 하나씩 지우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우면서. 일단은 우리가 위로 작용하는 힘이 무엇일까를 먼저 물어보도록 할 거예요. 위, 상단, 위로 작용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력이죠. 양력이에요. 뜨고자 하는 힘, 하늘 위로 뜨는 힘, 비행기가 뜨는 원리, 이런 양력. 우리 디스크를 날려보면 알 거예요. 디스크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는 땅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공에 있으려 하는 그런 성질, 양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력과 반대되는 힘, 과연 무엇일까요? 음력일까요? 아니죠. 바로 중력이에요. 우리는 이 중력에 대한 걸 이겨내기 위해서 양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양력과 중력은 이제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이제 방향성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는 추진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력 또는 추진력, 뒤로 작용하는, 반대로 작용하는 힘도 존재합니다.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면 놔두면 어떻게 돼? 계속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멈추죠. 이 지구 안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멈추게 하는 뭔가 힘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바로 항력이죠. 항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덧붙여서 지금 제가 A, B로 나누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 편에 추진력, 오른쪽 편에 항력, 위로 양력, 중력이 있다면 이 디스크는 현재 A와 B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B에서 A 방향으로 현재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밑에 가서 디스크가 움직이고 디스크의 공기 흐름 같은 걸 볼 때 디스크의 방향, 어떻게 이 디스크가 가고 있는지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크가 이동하는 방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양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베르누이 정의라고 써 있어요. 베르누이를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바로 요 원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이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맛배기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르누이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글자,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글자는 유체 속도와 바로 압력이에요. 유체 속도에 따라서 압력의 차이가 생긴다. 여기서 유체라는 건 액체도 있지만 기체도 해당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고체가 아닌 유체가 이동을 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압력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습 보이는 이 넓은 관과 좁은 관, 이렇게 두 가지의 관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관은 동일한 밀도, 즉 동일한 양의 공기가 이 안을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넓은 공간과 이 좁은 공간은 서로 어떤 물리적 현상이 다른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압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압력. 그래서 넓은 부위 안에 또는 좁은 부위 안에 동일한 밀도, 동일한 양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양의 공기가 흘러가면 두 개는 서로 다른
어떤 성질이 생긴다 했죠. 그게 바로 압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압력이 크냐, 이거는 증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의 속도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속도가 이 큰 쪽 A 쪽과 B 쪽 중에 어디가 더 속도가 빠르겠어요? 공기 이동하는 속도가 같은 양의 공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좁은 공간을 통과할 때 더 빨리 이동하겠죠. 좁아지니까 더 빨리. 우리가 집에서 샤워 같은 거 할 때도 샤워기가 미세하게 구멍이 미세하게 뚫려 있는 건 어때요? 아주 멀리까지 분사가 되죠. 쫙. 근데 그게 만약 구멍이 커지면 어떻게 돼? 밀어주는 물의 힘을 같다고 한다면 어때요? 커지면 그만큼 물이 쫄쫄쫄쫄 멀리 퍼져나가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속도의 차이는 이 크기의 차이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통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속도는 느리고 좁으면 빠르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압력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느리다 빠르다로 우리가 압력 차를 하면 압력이 느린 부분이 훨씬 더 커요. 쉽게 생각하면 공기가 빠져나가고 나서 빈자리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쵸? 빨리 빠져나가고 나면 빈자리 빨리빨리 메꿔야 되니까 계속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자꾸 낮아지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공기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그만큼 압력이 높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외우기 편할 것 같아요. 공기의 흐름이 느리면 압력이 높아지고 공기의 흐름이 빠르면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상대적으로 여기 더 작은 구멍이 있으면 이쪽이 더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에 여기가 고기압이 될 수 있겠죠. 이쪽 부분이 여기 만약에 더 작은 구멍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A와 B만 있다면 상대적인 말을 꼭 들어가야 돼요. 상대적으로 A가 느리고 B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가 압력이 높고 B는 압력이 낮다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거는 우리가 강풍이 불었을 때 또는 태풍이 불었을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여기 화살표 4개예요. 동그라미 친 이 화살표가 강풍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바람이 이렇게 막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붕이 날아가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 왼쪽에서 이렇게 불어서 이 처마를 밀어 올려서 이 처마가 뜯겨 나가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붕 위쪽 외부에 지붕 위쪽에 굉장히 빠른 태풍 강풍이 불어가면 공기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공기가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는 이 실내는 그냥 기존을 유지하고, 그렇죠? 바깥쪽에는 굉장히 빠른 공기가 흘러간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안쪽보다 바깥쪽이 어때요? 압력이 낮아지죠. 아까 얘기했죠. 빠르면 뭐라고? 기압이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저기압, 더 작은 기압을 형성한다는 소리예요. 앞에가 그럼 안쪽이 더 기압이 높다는 소리예요. H. 높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압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 기압이 많으니까 적은 기압 쪽으로 어떻게 공기가 계속 이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이 고기압이고 바깥쪽이 저기압이 되면 안쪽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 근데 지붕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어 못 나가. 그런데 밖에 기압이 자꾸 낮아지면 결국에 안에 있는 기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뻥 튀어나간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지붕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그 공기 흐름의 속도에 따라서 압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 이걸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아까 디스크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사실 위에 디스크의 진행 방향을 써놓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린가? 화살표 방향이 혹시 이게 디스크가 가는 방향일까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화살표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화살표와 디스크 진행 방향은 반대예요. 왜 이걸 중요하냐면 디스크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은 반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디스크야. 내 자신이 디스크라서 날아가면 어떻게 돼? 내가 공기를 공기가 나에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공기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은 내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반대가 되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행 방향이라는 걸 안 써주면 이게 어디로 가고 있을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물론 이게 공기의 흐름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모를 때는 디스크의 진행 방향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디스크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디스크는 자 그러면 당연히 공기 흐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또 동일한 방향이죠. 이랬을 때 A, B, C가 서로 다른 형태의 공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A하고 B라고 일단 두 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하고 B가 지금 똑같은 모양인데 하나는 뒷부분에 앞부분과 공기가 들어왔던 방향하고 나갔던 방향이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B는 들어왔을 때랑 나갔을 때랑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특히나 뒷부분 나갈 때는 뭔가 막 꼬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이런 현상 우리는 와류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와류 현상.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건 A는 발생하지 않아. 근데 두 개가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모양의 디스크라고 가정을 하면 A와 B는 어떤 물리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간다면 여기서 하나 더 조건을 들어가야 되겠죠. A와 B는 디스크가 회전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프리원이라고 이렇게 예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요게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그냥 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와 B는 어떤 물리적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도. A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자연스럽게 넘어서 디스크의 모양대로 그대로 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B는 속도가 A는 느리다 그랬죠. 느리고 B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던 공기가 서로 꼬임 현상이 발생돼요. 꼬임 현상 이런 걸 와류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하나의 저항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베르누의 정의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우리 뒤편에서 발생하는 그런 항력, 와류 현상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스포츠에서는 어떤 걸 적용하냐면 이런 유선형을 적용시켜요. 세 번째 C에 나온 것처럼 이게 유선형을 유지해주면 속도가 빨라도 공기가 유선형에 따라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데 B처럼 그냥 동그라면 공기가 흐르다가 공기가 느리면 잘 빠져나갈 텐데 공기가 느리지 않고 빠르면 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와 아래가 만나면서 여기서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B에서 보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걸 와류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길게 빼주면 되는데 사실상 플라잉 디스크는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이런 현상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사이클 선수들의 헬멧을 보면 어때요? 뒤에로 쭉 빠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배나 이런 것들도 앞에 부분이 유선형이지만 뒷부분이 유선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뒤로 잘 빠져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우리가 머리를 밀고 있는 수영 선수들도 이런 저항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머리를 미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전신 수영복은 지금 금지됐지만 전신 수영복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어요. 마찰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디스크를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런 와류 현상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디스크에다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 같은 뭐예요? 회전이에요. 회전. 디스크로 흘러가는 디스크 주변을 흐르는 공기를 어느 한쪽으로 잘 빼주기 위해서 회전을 줍니다. 회전. 그러면 우리가 와류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어. 그게 뭐냐? 바로 디스크를 회전을 주니까 디스크가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어느 한 방향으로 휘더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죠.
마그누스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 나오겠네. 자, 이거는 우리가 베르누이의 정에서 나왔던 거와 그 원리를 적용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베르누이의 정에는 회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체가 회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유체의 속도에 따라서 압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근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크에 회전을 주면 마그누스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회전을 주면 이 주변에, 이 디스크 주변에 흐르는 공기가 좀 다른 현상이 보여. 어떻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디스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밑에서 위쪽 방향으로 지금 디스크는 이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반대라 그랬잖아, 그렇지? 자, 왼쪽 편에 있는, 이게 A라고 써 있나? 왼쪽 편에 있는 디스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지금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왼쪽 편에 있는 디스크의 왼쪽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 공기 흐름하는 그 공기의 그 간격이 넓고, 오른쪽 부분은 공기의 간격이 좁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디스크를 디스크 주변에도 똑같이 공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디스크를 따라서. 왜냐면 디스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그 표면에 있었던 공기들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디스크 표면이 완전 맨들맨들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따라 돌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주변의 공기도 이렇게 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화살표처럼,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어?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왼쪽 부분은 어떻게? 공기가 서로 만나는 형상을 띌 거고, 반대쪽은 어떻게 돼? 서로 밀어주는 현상을 띠겠죠. 왼쪽은 만나고 오른쪽은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어때? 왼쪽은 밀어주니까 공기의 흐름이 빨라. 왼쪽은 서로 만나니까 느려. 자, 공기의 흐름이 느리면 뭐야? 고기압. 왼쪽은 저기압. 그쵸? 자,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는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 고기압 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려는 성질이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는 가다가 공기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휘는 거죠. 즉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휘는 거야.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요 사진처럼 공기가 디스크가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휘어가는 거죠. 계속. 또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디스크를 똑바로 던지고 싶은데 디스크를 회전 안 하면 또 멀리 못 던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난 똑바로 던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디스크에 또 다른 역학적인 힘을 주죠. 이게 뭐야? 기울임을 주죠. 왼쪽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휘어가. 그러면 우리가 디스크를 그거에 대응하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면 그 디스크는 또 왼쪽으로 휘려고 하는 저항력으로 상쇄가 돼서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흔들림은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그 기울임으로 우리는 마그누스 효과를 약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현상을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예요. 지금 요 사진은 뭐냐면, 좀 줄여야 되겠네. 마그누스 효과를 설명하는 어떤 실험체예요. 지금 보면 밑에 쪽이 저기압, 위에 쪽이 고기압이야. 지금 빨리 노란색으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회전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어때요? 밑에는 느리고 위쪽은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위에랑 아래랑 서로 다른 현상이 띄어지죠? 그쵸? 그럼 이건 결국 어디로 휘겠어? 어디로 휘는 거겠어? 밑에 쪽 방향으로 휘겠죠. 위에가, 그쵸?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에가 고기압, 밑에가 저기압. 그러니까 방향으로 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게 또 있을 텐데,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위에 보면 마그누스 이펙트라고 써 있죠. 이게 마그누스 효과를 뜻하는 거예요. 마그누스 효과를 어떤 댐 위에서 한번 실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공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역회전을 줄 거예요. 역회전을 주고 떨어뜨리면, 원래 공을 그냥 떨어뜨리면 지금 X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으로 떨어지겠죠. 그냥 밑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이 회전을 주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는지 마그누스 효과에서 어떻게 가겠어? 지금처럼 제가 그려놓은 노란색처럼 이렇게 휘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그걸 보세요, 직접.
회전을 주면 공이 봐요. 앞으로 가죠. 쭉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 더 앞으로 가서 물에 튀겨서 절로 갈 정도로. 다시 한번. 자,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되니까 마그누스 효과가 생겨서 앞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그누스 효과예요. 이걸 다른 스포츠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축구예요. 축구. 자, 이 옛날에 UFO 슛이라고 유명했던 슛인데 이 슛을 지금 관중이 있는 쪽 이쪽 관중 쪽으로 찼어. 왜냐면 글로밖에 찰 수가 없지. 왜냐면 벽이 있으니까. 앞에 저 파란색 선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 휘어서 골대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아, 좀 빨라졌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빵 관중 쪽으로 찼지만 공이 어떻게 돼? 휘어서 골대 맞고 들어갑니다. 상당히 회전력이 강해지죠. 마그누스 효과가 지금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휘어간다기보다는 직선으로 쭉 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9.15m예요. 자, 야구에서는 더해요. 야구에서는.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야구 선수가 오른손, 우완 선수가 커브를 던지면 사실은 이렇게 휘어야 돼요. 왜냐면 오른손으로 던지니까. 그쵸? 그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왼손이 던져야 되거든요. 사실 왼손이 던지는 그런 커브가 나오려면 지금 이 노란색처럼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선수는 지금 오른손 선수예요. 우완 투수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보이시나요? 완벽하게 타자 쪽으로 가다가 그것도 포수가 반대편 쪽으로 이동해서 잡아야 될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도 다 마그누스 효과가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그누스 효과가 주는 그 회전에 의해서 이동되는 그런 물체가 이동되는 그런 현상을 봤는데 요게 적용되는 스포츠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거는 생각하셔서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플라잉 디스크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몇 가지 안 되지만 과학적 원리를 보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